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김만배 일당에게 지난 2014년에 11억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김용, 최측근인 김용이 구속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얼굴이 수척하고 몸무게가 7, 8kg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또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재명이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재명이 뭐 자주 웃는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이 지금 총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경악할 만하다. 한덕수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 실언을 한 부분, 농담을 한 부분을 놓고 경악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이 지금 더 많이 웃고 화색이 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를 비롯한 이런 수사, 이 국면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이 묻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또 이걸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 흔들기,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경찰의 수사, 이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과 이 용산경찰서로 집중 향하고 있습니다. 이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 부분은 이 경찰 수사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특히 그 지휘부에서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제 정치적 책임 부분은 폭이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그 다음 총리까지 좀 말실수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정치적인 책임은 옮겨가겠지만, 경찰에 대해서, 경찰 이 라인에 대해서 용산경찰서를 비롯해서 이 수사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전체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결국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그 역풍의 핵심은 이재명의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풍이 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뭐 수척해졌다가 다시 화색이 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법 리스크,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재명이 당장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재명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재명이 버림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 두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도 했다가 눈물도 찔찔 흘렸다가 수척해졌다가 또 화색이 돌았다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상당히 멘붕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 민주당 의원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태원 참사 이걸 자신이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할 테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이 드러나면, 또 기소가 되면 선거법 재판도 지금 열리고 있는 만큼 이재명과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어제 재판정에서 또 하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의 녹취록이었습니다. 녹취록에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가서 뭐 요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영학을 회유하는 것이죠. 정영학이 불게 되면 정영학이 많은 이 회계 처리, 이 자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녹취록도 또 만들었고, 김만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선거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11억 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이 11억 원이 대선은 아니었다. 이번 대선은 지금 김용이 구속되어 있는 8억 4,700만 원 이것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억 원은 언제 사용이 됐느냐? 이재명의 선거자금으로. 2018년 이재명의 도지사 출마, 2014년에 성남시장 출마, 이 가운데 2014년 성남시장 출마 때 이 돈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이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에게 1억 원, 정진상에게 5천만 원을 준 것이 이미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3억 원을 전달을 했다. 3억 원 이외에 11억 원이 또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억 원, 11억 원, 1억 5천, 8억 4,700만 원, 막 이렇게 복잡한데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대장동 비리, 이 지금 자금의 핵심은 김만배다. 가장 큰 손은 김만배였고 이재명에게 접근하는 한 루트가 유동규였고 김만배는 아마 유동규가 아닌 다른 루트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또 쌍방울을 통한 이런 루트도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만배의 이런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만배가 언제 입을 열 것이냐 라는 겁니다. 김만배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자신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숨길 것은 숨기고 굉장히 교란 작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만배가 워낙 자신이 몸통이고 결국은 상당 부분을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김만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진술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김만배가 그다음 그 많은 자금 천화동인 1호의 자금입니다.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천화동인 1호의 이 자금이 김만배의 결정에 따라서 사용이 됐는데 이 돈 가운데 얼마만큼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으로 흘러 들어갔겠느냐. 천화동인 1호 그 자체가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의 가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냐. 아예 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김만배고 또 어제 재판 진술에서 나온 이 11억 원도 2014년 아니면 2018년 이재명에게 선거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게 진술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제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이제는 정진상에 대한 소환,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남아있고 검찰이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가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이 시점을 즈음해서 민주당도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손절을 거론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물밑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